장례식 날 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몽환처럼 하루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손님 접대며 조문객 인사하느라 분주했지만 정작 부모 곁에 남은 건 저 혼자였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흰 국화꽃 사이로 아버지 영정을 올려다보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열었고 제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차량 한 대가 상속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작은 오빠는 그래도 차 한 대는 주셨네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부모 곁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병원 복도에 얼마나 자주 앉아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며 변호사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열쇠입니다. 오래된 소형차 한 대. 아버지가 늘 타고 다니던 그 차였죠. 흠집 많고 낡은 외관에 계기판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저는 그 차를 꼭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 시렸습니다. 오빠들은 상속세 문제로 분주하게 통화했고 저는 집 앞 주차장에 홀로 앉아 밤늦게까지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저에게만 이런 몫이 돌아온 걸까? 모든 게 허무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차를 타볼 생각도 안 했고 솔직히 보기조차 싫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얽히고 설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차에 놓고 온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러 갔다가 조수석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그곳에 왜 그런 봉투가 있었는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봉투는 조금 찢어져 있었고 안에는 종이 쪽지 하나와 오래되어 색이 바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몇 글자만 간단히 적혀 있었죠. 어머니 산소 오른쪽 7번째 돌 아래.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누가 쓴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메모지에 끄적이던 그 느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게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아니었을까? 저 혼자 이 차를 상속받은 이유가 그 안에 이걸 남기기 위해서였던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부터는 차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허름하고 낡았던 그 차가 이제는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어머니가 잠든 산소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친 흐린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묘역에 도착한 저는 손으로 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들어가며 7번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잘못 세면 안 될까봐 3번을 다시 확인했고 마침내 어머니 묘 오른편 7번째 작은 돌 아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흙에 절반쯤 묻힌 그 상자는 손에 잡히자마자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쇠를 꽂고 돌리니 딸깍하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종이 다발과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편지와 봉투들은 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맨 위에 있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써내려간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죠. 정희야로 시작되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도 못 쉬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너에게 끝내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구나. 너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지만 가장 표현하지 못한 것도 나였다. 내 오빠들은 우리 가족이 기대던 기둥이었지만 너는 벽이었단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
너 없었으면 너희 어머니도 나도 이만큼 살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정희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제 헌신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편지 밑에는 여러 장의 봉투가 더 있었고 각 봉투 안에는 현금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내역이 적힌 종이도 함께 들어 있었고 몇몇 봉투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대신 쓴 돈, 어머니 요양원 입소비, 정희 생활비 미안해서 모아놓은 것. 그건 분명 아버지의 방식대로 준비한 제 몫이었습니다. 금액은 어림잡아도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없던 이 돈은 가족 누구도 모르는 진짜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이 모든 걸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저는 상자를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 깊이 쌓여있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무언가 확실히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존재감 없는 막내딸이라는 말이 더는 저를 올가매지 못하게 된 거죠. 며칠 후 저는 큰오빠와 작은오빠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편지와 상자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유산의 진짜 의미를요. 두 사람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었으면 왜 유언장에 적지 않으셨겠어? 큰오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작은오빠는 우리가 모르게 뭔가 준비하셨다면 그건 오히려 정희 너한테만 특별한 배려였겠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도 서운했겠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말로는 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그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두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하려 들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오랫동안 부모님 돌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 배우고 싶던 것도 가보고 싶던 곳도 하나씩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낡은 자동차는 이제 고장나면 고칠 생각입니다. 그 차를 탈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와 조용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제 방부터 다시 꾸몄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 편지를 정갈하게 넣은 액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 한 잔을 내리고 편지를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어요. 속삭이듯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돌보느라 놓쳤던 제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몇 주 지나자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림 그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제가 바뀌자 주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없던 큰오빠가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라도 보내기 시작했고 작은 오빠는 추석 때 함께 식사하자며 먼저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가까워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느꼈던 게 아닐까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낡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릴 때 마치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신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며 저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이번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울타리 밖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조용하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을 조금씩 채워가며 제 존재를 제 자신이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기댔던 지난날이 이제는 제 삶의 힘이 되어주는 걸 느낍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홀로가 아닌 꽃다발 하나를 들고 어머니 묘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요 저한테도 마음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동안 혼잣말로만 삼켰던 많은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했던 순간들, 혼자서 버티던 밤들, 가족 안에서 느꼈던 외로움까지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날은 바람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 앞에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편지 속의 그 한 문장 너는 기둥이 아니라 벽이었다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 눈에 띄지 않았고 자주 잊혔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음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해 외롭고 억울했던 감정도 이제는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감사와 이해가 조금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제 삶을 살게요. 너무 늦은 시작이라도 괜찮죠? 그 말에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꼭 아버지가 그래 이제 됐다 하고 말씀하시는 듯 했거든요. 저는 묘역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아닌 감사로 억울함이 아닌 이해로 그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유산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를 알아봐준 한 사람의 고백, 그건 제가 그토록 원했던 딸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몰랐던 그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삶을 견디게 할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제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제 사정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서글펐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뭐하냐는 말 대신 우리도 아직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죠.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제 방 한쪽 벽면엔 제가 그린 풍경화가 한 점, 그리고 아버지 편지 복사본이 액자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누가 보면 단순한 장식품 같겠지만 저에겐 제 삶의 전환점을 담은 풍경입니다. 오빠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지만 서로 간에 조심스러움이 생겼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큰 오빠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차 아직도 타고 다녀?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잘 굴러가. 작은 오빠는 지난 설에 직접 찜한 갈비를 가져와선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넣고 갔습니다. 그 모습에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죠. 말은 없어도 그들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참 소박하고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예전엔 그게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가끔은 혼자 극장에 가고 시장에서 새로운 반찬거리를 사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엔 조용히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며 오늘을 되돌아봅니다. 잘 살고 있다 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낡은 자동차는 아직도 집 앞에 있습니다. 때때로 먼 길을 달릴 땐 그 차에 올라탑니다. 계기판 너머로 보이는 하늘과 바람, 그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말없는 유산이 제게 준 건 결국 돈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할 용기였다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보인다는 게 쑥스럽고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담당 선생님이 말했죠. 이 그림엔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냥 보여주고 말지 말고 살아온 시간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모티브로 그린 작은 그림 한 점을 출품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유산. 그림은 낡은 자동차와 그 위에 얹힌 종이 쪽지, 그리고 산소 위에 바람을 담은 수채화였습니다. 전시회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딸도 저런 아이였는데 괜히 생각나네. 또 다른 할머니는 이런 그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상처와 사랑은 참 닮았다는 걸요. 말없이 건넨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고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에서 소모임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그림으로 쓰는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자신만의 삶을 그려나가는 시간이죠.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떤 분은 남편의 외도를, 또 어떤 분은 자식들과의 소원함을 그림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울면서 그리다가 웃으며 마무리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마지막 유산은 단지 저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처럼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선물이었구나. 제가 받은 건 단순한 돈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심을 안고 제 삶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이제는 결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벽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몇 번 갈아타며 도착한 작은 해안 마을이었죠. 늘 부모님 곁에 있어야 했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시간을 내고 발길 닿는 대로 떠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를 걷다 앉아있던 순간 파도 소리에 묻혀 어머니가 부르던 제 이름이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아버지 편지 옆에 제 일기를 한 줄씩 써 내려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니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이건 후회도 미련도 아닌 그냥 저를 위한 작은 축복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가 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냈다는 게 말이죠. 늦은 나이지만 저는 분명 다시 태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일거리가 하나둘 생겼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말마다 수채화 엽서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복지관 소모임에서 강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많지 않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장을 보고 옷 한 벌을 사는 일이 이토록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작의 문을 열어준 건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자동차 한 대였다는 사실이 지금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삶은 언제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늦은 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단단한 시간이라 느낍니다. 울며 시작했지만 웃으며 살아내는 법을 배운 지금 저는 누가 아닌 나를 위해 오늘도 차곡차곡 하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이면 작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건 없지만 이제는 이 조용한 시간이 저를 살게 합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의 의미이고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께서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시절의 저처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참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가족 안에서 묵묵히 헌신했지만 정작 아무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온 수많은 노력과 사랑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로, 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해져 있었고 무언가의 모양으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게 오늘이 아닐 수 있어도 당신의 삶을 다독이는 무언가로 남을 겁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했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미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침묵의 유산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 어딘가에 오래된 슬픔이 묻혀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슬픔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은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조용히 천천히 당신 삶의 주인공으로 걸어가 보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른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